영국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며 저는 누구 못지않게 제 실력과 유럽 의료 시스템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자타공인 유럽 의학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많은 환자를 치료해왔고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 속에서 훈련받은 의사라는 자부심은 제 삶의 큰 부분이었죠. 그러던 중 국제신경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은 소문은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동양 국가가 유럽의 의료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평을 듣기는 했지만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이상 믿기 힘들었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이곳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도 거리 곳곳이 매우 깨끗했고 교통체계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자란 유럽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가 온 건 학술 발표가 끝난 후 현지 병원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자만심 어린 호기심이었죠. 대체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렇게 입소문이 자자한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깔끔하고 정돈된 외관이었어요.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형 의료센터였는데 규모부터 압도적이더군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니 거대한 전광판이 보였고 Welcome, Dr. David Parker라는 환영 메시지가 뜨는 걸 보고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환영받는 건 익숙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전광판으로 개별 환자 이름을 표기해 환영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연구소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죠. 병원 내 곳곳에 최신식 기계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대기실도 쾌적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직원들의 응대 방식에도 놀라움을 느꼈어요. 저는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절 차례로 상담실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친절한 직원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이곳에서는 환자가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어요. 그렇게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 도착한 후 한국 의료진과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입원 진료 목적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전문의는 매우 숙련된 모습이었고 제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주었죠. 그 순간 제가 받은 인상은 하나였습니다. 이곳 의료진의 준비성과 체계는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에서도 탁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가 시작되자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부터 진단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효율적이고 신속했습니다. 사실 영국에선 병원 대기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많이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그런 불편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원은 이미 환자의 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두었고 그 덕분에 진료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던 중 진료 과정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방사선 촬영 결과를 기다리며 잠시 앉아 있을 때였는데 한국 의료진이 무선 호출기를 통해 바로 제 이름을 불러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더군요. 유럽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는데 보통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불과 몇 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결과를 설명해주는 과정에서도 의사들이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 3D 영상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뇌 구조를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력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배려와 세심함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일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환자를 위한 배려와 효율성을 중시해 훨씬 발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떻게 이들이
이처럼 환자 중심의 시스템을 발전시켰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의료의 첫인상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시스템과 최첨단 시설, 그리고 환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죠. 솔직히 처음엔 과연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한 번 방문한 것만으로는 이 병원의 실제 모습을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련해준 심층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견학 프로그램의 첫 일정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긴급하게 생명을 다투는 순간에도 철저한 체계로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응급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검사가 시작되고 몇 분 내에 응급 처치와 병실 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많은 응급실을 봐왔지만 이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가 도착하면 각 분야의 의료진이 바로 투입되고 필요한 처치를 받는 시간 또한 매우 짧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한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한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병원 측은 사고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이미 구급차 단계에서 전달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가 모두 대기 상태에 들어가 즉시 협진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꼈죠. 한국 병원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빈틈없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응급센터를 돌아본 뒤 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의료기기와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은 특히 영상 진단 장비와 정밀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병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입한 AI 기반의 영상 분석 장비를 소개해 주었는데 이 장비는 MRI와 CT 영상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까지 빠르게 잡아내고 진단 시간도 크게 줄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연구 중인 기술들이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드물었죠. 저는 이 장비가 적용된 한국의 진료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며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환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분석 과정에서 AI가 보여주는 데이터를 함께 보며 각종 검사 결과를 시각화하여 설명하는 의료진의 세심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이 과정에서는 3D 영상과 최신 기술을 통해 저의 머릿속 뇌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덕분에 진료를 받는 입장에서 제 상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진료를 받을 때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가 다소 딱딱하게 진행되곤 하는데 한국에선 의사들이 환자가 진료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의료 기술을 활용해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죠. 견학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병원 전체의 환자 관리 시스템을 설명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의 의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각 진료과와 검사실, 병동이 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진료 기록이 대부분 병원마다 분리되어 있어서 환자가 의료 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거나 다른 병원에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모든 과거 기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검사나 진료과로의 연결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환자는 단지 안내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됐고 모든 절차가 너무도 매끄럽게 진행되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며 과연 유럽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사용 중인 원스톱 서비스는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환자가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필요한 모든 진료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 여러 과가 동시에 협력하는 멀티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환자는 진료 대기 시간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영국에서는 환자가 여러 과를 동시에 진료받으려면 진료 일정을 따로 잡거나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견학을 마치며 병원 관계자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성공 요인에 대한 제 질문에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기술과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장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해 온 이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는 듯했죠. 이제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과연 여기서 배운 것들을 영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한편으로 설레면서도 복잡해졌습니다. 며칠간의 병원 견학과 경험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지만 무거운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병원이 모든 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죠. 평소에는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서는 어떤 병원이든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이러한 의구심 속에서 학회 일정 마지막 날,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저에게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 가끔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반응은 드물었는데, 이번에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판단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응급실을 찾아가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더해졌죠. 다행히 동료들이 근처의 종합병원 응급실을 빠르게 찾아줬고 저는 긴박한 마음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저는 이미 온몸이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으로 불편한 상태였는데,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가 저를 빠르게 평가하고 진료 카트에 제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트를 기반으로 의료진이 제 증상을 바로 파악했고 제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추가 검사를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진행되었어요. 한국 병원의 응급 대응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제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병원에 왔기 때문에 의료 기록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료진은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시스템으로 즉시 조회하고 기본 진료 정보들을 빠르게 입력해 나갔습니다. 제 이름과 상태가 기록되자 환자 관리 시스템이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 제 증상에 맞는 필요한 약물과 치료 방법이 바로 제안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서류 작업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 시간이 지체되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건 응급 상황이 끝난 후의 절차였습니다. 저는 응급 치료를 마치고 나서 보통의 병원에서는 응급실을 나서며 치료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간단한 서류만 받는 것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응급진료 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관리가 있으면 환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가 제 진료 기록에 후속 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입하자 이 기록은 즉각적으로 다른 진료과에도 연동되었고 제 증상과 알레르기에 대한 자료가 자동으로 전산화되어 기록되었습니다. 덕분에 추가적인 내과 진료를 별도로 예약할 필요도 없었고 추후 필요한 검사나 복약 지도를 효율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진료 과정 내내 통역사가 제 옆에서 설명해 주어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저도 치료 계획과 앞으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심지어 진료 후에도 통역사를 통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받으며 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배려해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려는 단순한 서비스 수준을 넘어 한국의 병원이 환자를 얼마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토록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한국은 병원 전체가 한 팀처럼 일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병력은 각 부서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어느 진료과에 가더라도 필요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체계 덕분에 환자 중심의 치료가 가능한 거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의 병원 안에서만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기관 간에도 긴밀한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근무하면서는 환자와의 대면, 상담에서 진료 기록을 직접 작성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산화된 시스템 덕분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환자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의료진 간 협진이 매우 용이하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의료의 깊은 철학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단순히 기술력과 신속한 진료 체계를 넘어 환자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의료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전통을 중시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에 맞춘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환자에게 깊은 신뢰와 안도감을 준다는 걸 제 몸으로 직접 체험했죠. 한국 의료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제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곳에서 보고 배운 점들을 영국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체험은 제 의료 철학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며 오랫동안 자부심을 가져왔던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의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최신 기술과 효율적 시스템을 넘어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철학이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첨단이라고만 느꼈지만 한국의 병원들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를 갖추고 있었고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정한 의료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관계자와의 작별 인사를 하며 한국 의료의 철학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려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가 편안함을 느껴야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병원이 지닌 특별한 점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스템과 효율성보다 환자를 중심에 두고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서 환자에게 진심 어린 돌봄을 주기 위한 깊은 철학이었죠. 특히 제가 경험한 응급실의 신속한 처치와 협진 시스템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찾아갔을 때 의료진은 제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더라도 여러 행정 절차와 대기 시간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도 많은 불편을 겪곤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진료 기록과 응급 대응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환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이었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료 기록이 자동으로 전산화되어 후속 치료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부서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 간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환자가 여러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치료를 한 곳에서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임을 고려한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진료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각 진료 과정마다 친절히 설명해주고 제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자료와 3D 영상까지 사용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유럽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배려였죠. 저는 이러한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며 한국은 환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의료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절차의 전통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환자가 의료진과 소통하며 치료를 받아들이기 쉽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효율성을 넘어 환자를 배려하는 진정한 의료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느낀 것은 한국이 단순히 의료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환자 중심 의료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효율성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진료를 선호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기술이 환자에게 진정한 편의를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점을 동료들과 나누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느낀 환자 중심 의료 철학은 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의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한국 의료의 특별한 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첨단 의료 기술을 넘어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의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의사로서 환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